가성비 별로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은 재원이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실직에 놓인 분들 또 청년들 등등 전체적으로 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통신비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해서 부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작지만은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석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제 제가 이 발표를 할 때 4주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는 2단계로 완화를 한다. 그런데 2주가 끝나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방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 말씀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호전되면 2단계가 지속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신호를 국민들께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2주 동안의 방역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이동이 없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그런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레벨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던 것을 다시 징수하겠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 차이에 이동량의 차이가 16.5%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쪽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 추석에 이동하시지 말고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통행료는 면제를 해서 이동량이 늘어나도록 한다면 이것은 아마 정부에게 중대본에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 없는 그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라는 말 아시죠? 예, 알죠. 가성비 별로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면 84%는 어차피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16%가 코로나에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감동적인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을 믿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상황을 보아서 필요하면 담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하고 해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절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월 3일 수능 대책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던데요. 국가고시를 치르면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아직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추가로 연기한다고 해서 그때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거냐 그런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12월 3일 수능은 원래대로 치루되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제 핵심은 한 교실에서 28명을 보던 것을 24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 왜? 전체 초중고학교 절반밖에 사용 안 해요, 지금. 그럼 더 초중고를 더 확대해서 24명이 아니라 15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현재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는데 20명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되죠. 네, 그렇다고 감독도 뒤따라야 되고 등등.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24명으로 확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입실 수험생 숫자를 조정하는 안은 아직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